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후지 GFX RF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후지 GFX 100 RF를 처음 지금 실물을 봤어요. 그 전에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보고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긴 봤지만 실질적으로 본 건 처음인데 일단 첫 느낌은 일단 예쁘네요. 예쁘고 굉장히 슬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림한데 생각보다 넓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큰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워낙 보시다시피 폭 자체가 되게 슬림해서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중형 바디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바디가 그렇게 아주 작지는 않지만은 워낙 이쪽이 슬림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립감 자체도 이쪽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게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은 조금 불편한 감은 살짝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크기를 보면은 GFX 50S2나 100S2 같은 사이즈니까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이렇지만 LCD 크기는 뭐 차이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께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두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렌즈 자체도 지금 35mm 렌즈 f4 렌즈가 달려 있는데 그냥 그 전에 있던 GFX 중형 카메라들에서 이 렌즈가 가장 작은 렌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50mm 3.5 렌즈인데 얘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죠. 렌즈 자체 작아서 굉장히 컴팩트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그 전에 GFX 시리즈는 이렇게 그립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립감은 좋긴 하지만은 뭐 무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쪽 부위에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달려 있고요. 이쪽에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기본은 A 모드,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로 되어 있는데 셔터 스피드를 돌리면은 매뉴얼 모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올리면은 이쪽에 한 번 더 올려서 이렇게 ISO를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아날로그의 감정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버튼을 이렇게 당기면은 화면비가 바뀌게 됩니다. 뒷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파워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메뉴 버튼이 있고 퀵 버튼이 있습니다. 퀵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아마 후지를 썼던 분들이라면은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봤더니 메뉴 구성이나 그런 것들은 기존의 GFX 시리즈나 후지 카메라들과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크게 사용하시는데 후지 유저들이면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뷰파인더 쪽에도 이쪽에서 그러니까 도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외형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메모리 카드가 2개가 들어갑니다. 2개가 들어가고 이쪽에 측면에 USB-C 단자도 있고 뭐 마이크 단자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아래쪽에 배터리 단자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렌즈는 교환이 되진 않습니다. 여기 달린 렌즈는 35mm f4 렌즈가 달려 있어요. 그 환산 35mm 렌즈 환산하면 28mm 렌즈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28mm 렌즈는 광각 계열이긴 한데 여기에는 화각을 바꿀 수 있는 물리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당기면은 화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화각이 바뀐다면 크랍이 되는 거죠. 크랍이 돼서 45mm 그리고 63mm, 80mm. 그러니까 환산 36mm, 50mm, 63mm로 선택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화소수가 1억 화소가 넘다 보니까 크랍을 해서 촬영을 한다 할지라도 꽤나 손해보는 거 없이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가지고 제주도로 출장을 갈 거예요. 제주도에 출장을 가는데 이걸로 뭐 상업 촬영을 하긴 좀 그렇고 상업 촬영은 기존에 다른 카메라로 하고 이걸로는 시간이 남는 대로 스냅들을 제 나름대로 그냥 제 개인적인 사진을 좀 찍어볼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스케일 변경하는, 그러니까 3대2로 되어 있는데 16대 9로도 바꿀 수 있고 65대 24, 뭐 17대 굉장히 다양한 포맷들이 있는데 3대 4도 있고 1대1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포맷들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해보고 뭐 필름 시뮬레이션도 있겠지만 저는 필름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로 쓸만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가격대가 싸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입에 좀 신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며칠간 사용을 해보려고 렌트샵에서 카메라를 빌려왔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함께 보실까요? GFX RF를 가지고 밤에 지금 좀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늘 제가 묵은 숙소고요. 예쁘네요. 밤에 찍어보면 지금 골든아워를 지나서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과연 야경은 어떻게 찍힐지 조리개를 조금 조여볼게요. 지금 보여주는 걸로는 잘 찍혀지는 것 같은데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상에서 봐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손떨방이 없는 카메라긴 하지만은 그 ISO를 6400까지 올렸는데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왜곡도 별로 없는 편이고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자, 삼각대에 결속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플레이트를 600렌치로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끼고 어두운 곳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 이게 원본 사이즈거든요. 이거를 풀 크기 원래 사이즈대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노이즈가 좀 많이 보이죠. 그렇죠? 노이즈가 보이지만은 중형이라서 아무래도 그 입자가 그렇게 많이 거칠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ISO를 많이 올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ISO를 6400까지 올리고 찍은 사진인데 이 아이를 리사이즈를 해서 좀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큰 축에 이게 11648 픽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줄여볼게요. 줄여보면은 지금 줄였을 때 사이즈가 가로가 3686. 그래도 꽤 큰 편이죠. 이랬을 때 노이즈는 거의 거슬릴 정도의 노이즈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안부도 그렇고요. 지금 꽤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로 파일을 부르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하지만 이게 화각을 변경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크롭 모드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잘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분들 원본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화각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점도 굉장히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GFX100 RF를 가지고 3일 정도 제주도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물론 메인 카메라는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지만 시간이 남는 대로 RF를 가지고 좀 이것저것 찍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좀 찍을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가 좀 많았고, 그리고 주로 식당이나 실내에서 좀 찍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예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쁘기 때문에 예뻐서 자주 꺼내서 찍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아날로그적 디자인이죠. 아날로그적 디자인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디지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셔터 스피드나 ISO를 이렇게 다이얼로 조정하는 게 좀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게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보고 조금 더 생각하고 찍을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각대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GFX100 RF에 달린 렌즈가 35mm f4 렌즈가 달려있죠. 이 35mm를 풀프레임 35mm 버전으로 환산한다면은 28mm 렌즈가 되는 거죠. 28mm f2.8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8mm라는 화각이 광각 계열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찍거나 뭐 그럴 때는 꽤나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야외에서 찍는다 그랬을 때 인물을 찍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화각대예요. 풍경이나 좀 넓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는 스트리트 포토를 찍기는 괜찮지만은 한 인물에 포커싱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 왜곡이 돼서 이게 좀 인물이 예쁘게 나오진 않겠죠. 물론 여기에 화각대를 변경하는 레버가 있지만 말이죠. 화각대 변경하는 레버도 장점이죠. 장점인데, 화각대를 변경해 찍었을 때 사실 그게 줌잉이 되는 게 아니라 크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8mm가 갖고 있는 느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아무리 크롭을 한다 쳐도 그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 점은 조금 그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크롭된 거의 장점이, 이렇게 음식 사진을 찍거나 좀 디테일하게 찍고 싶을 때 초점거리 때문에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걸 쓰면은 마치 접사 촬영하는 것처럼 찍을 수가 있었던 것은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크롭된 부분이 컴퓨터에서 불러와서 보면은 원본 사이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내가 조금 더 프레이밍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이 이걸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사진을 조금 오래 찍어왔고 사진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좀 찍어가셨던 분들, 그래서 나는 여행을 가는데 좀 가볍게 떠나고 싶다. 하지만 나는 좀 인상에 남는 풍경 사진을 찍거나 거리 사진들을 좀 담아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단지 자꾸 예뻐서 산다는 말리고 싶습니다. 금액대가 가볍지 않은 금액대죠. 제가 느낀 최대의 단점은 그립감이에요. 그립감인데, 처음에 그냥 외형을 보고 잡았을 때 그립감과 사용했을 때 그립감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GFX100 RF 자체가 이렇게 세로로 좀 길어요. 폭은 좁지만 길다 보니까 손에 잡았을 때 딱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튀어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용을 한다면은 핸드 스트랩을 달아 사용해야 될까, 놓칠 수 있는 조금 확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저한테는 조금 불편했던 점인 것 같고, 뭐 손이 크거나 그러신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화소 자체가 1억 화소가 살짝 넘죠. 그렇기 때문에 1억 화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자체가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샀다가 컴퓨터까지 바꾸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용량이 큽니다. 로 파일로 찍을 때는 더 크고 JPG 자체도 용량이 작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볍게, 하지만 좀 사진에 대해 집중하고 싶다는 분들에겐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냥 예쁘고 가볍고 하지만 중형을 쓰고 싶고 그렇게 해서 사겠다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